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생 빈도와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해마다 미국의 10배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50-60명의 위암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2019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7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위암은 29,685건으로 전체 암 발생 23만 2,255건의 12.8%를 차지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발병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남녀 모두에게서 많이 발병하며 위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에 특히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이 높은 것과 평소 맵고 짠 음식 위주의 식습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그와 더불어 내시경 및 수술적 치료의 수준도 매우 높아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진이 세계 의료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지만 위암 사망률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국내 위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위암이 없는 같은 또래 인구의 68.9%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2-3배 이상 높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암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1999년부터 시작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환경, 유전,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중 식습관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식품 처리제, 염장식품, 가공육류, 훈제식품 등으로 인한 질산염 화합물의 섭취, 불에 탄 음식과 음주, 흡연, 과체중 등은 위암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만성 위축성 위염 등도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위염에서 위암으로 진행되기까지 5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 위염에서 만성 위염으로, 만성 위염은 장상피화생, 점점 진행되면 이형성증, 위암으로 악화하는데요. 위염에서 위암이 되기까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고, 위축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 악화할 위험은 각각 6배, 20배가량 높아집니다. 위암의 증상은 소화불량, 속쓰림, 상복부 통증과 불편감, 구역질, 체중 감소, 식욕 감퇴,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구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토열이나 혈변, 복부 종괴, 간 비대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조기 위암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위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외과 수술의 기법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단기적인 수술 성적의 향상과 환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변화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란 기존의 수술 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위암의 치료 방법은 대표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점막하 절제술과 외과적 위절제술이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기 위암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암을 제거하는데 이를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위암 병변을 포함한 주위의 정상적인 조직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절제하고 위 주위 림프절을 제거해서 암이 퍼질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절제하는 근치적 위절제술이 기본입니다. 최근에는 개복 수술을 대체하는 최소 침습 수술인 복강경 수술이 보급돼 위장관 수술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병기란 암의 진행 정도를 말합니다. 최종적인 병기의 판정은 수술 후 절제한 위를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하여 판정하는데요. 위암의 병기는 보통 4기로 나뉘는데 1기는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암이 국한되며 주위 림프샘 한두 개의 전이가 있거나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하면서 주위 림프샘의 전이가 없는 단계로 수술로 완치 가능합니다. 2기나 3기는 근육층, 장막 하층, 장막층에 침습이 있거나 주위 림프샘에 암세포가 퍼졌지만 다른 장기까지 암이 퍼지지는 않은 단계로 수술을 기본적인 치료로 하게 되지만 재발 확률이 높아서 수술 후 보조적인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되는 단계고요. 마지막 4기는 암이 널리 퍼져서 위절제 수술이 의미 없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복강경 수술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복부를 크게 절개하는 기존의 개복 수술과 달리 0.5cm에서 2cm가량의 구멍을 3개에서 5개 정도 뚫고 카메라와 전자메스, 집게 등의 수술기구를 삽입해 진행하는 수술을 뜻합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 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 더욱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3D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어 영화관에서처럼 입체 영화를 보듯이 좀 더 선명한 시야로 수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강경 수술은 상처가 매우 적고 내부 장기가 덜 노출되어서 외부 공기가 닿는 시간이 짧아서 장유착 등 수술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도 단축돼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것도 복강경 수술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위암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은 20년 전에 도입돼 위암 수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을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은 정해진 방향과 각도로만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출혈 등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렵고 촉감이 없다는 이론적인 단점 때문에 주로 조기 위암 중심으로 시행됐습니다. 진행성 위암에 대한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처럼 림프절을 충분히 절제할 수 있냐는 것이 관건인데요. 림프절 절제는 위암 수술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행성 위암에서는 큰 혈관 주변의 림프절을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많이 제거해야 하는데요. 최근 발표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수술 후 초기 합병증과 후기 합병증 모두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술 후 3년 생존율도 개복 수술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이러한 결과는 진행성 위암 수술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 더 나은 방식임을 증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 훈련받고 충분히 임상 경험이 있는 위장과 뇌과 의사가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행성 위암은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상의를 거친 뒤 치료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꾸준히 복강경 수술기구와 수술 기법이 발전하고 또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위 수술을 시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더구나 로봇 수술의 도입으로 더 이상 최소 침습적 위암 수술은 실제로 환자에게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고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개복 수술에 비해 비용적인 면에서 단점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91년 복강경 위암 수술이 처음 보고된 이후 관련 논문이 계속 발표되면서 개복 수술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개복 수술은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었지만 복강경 수술은 장기적으로 재발 및 생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전문의마다 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해서 개복 수술의 완벽한 대안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가 우리나라 위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성적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기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전체 합병증, 특히 수술 상처로 인한 합병증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5년 생존율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 위암 가이드라인은 조기 위암에서 복강경 위암 수술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위암 환자는 수술 후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노, 아닙니다. 육류 섭취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동물성 지방이나 붉은 육류의 과다한 섭취가 비만을 일으키고 대장암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위암 수술과 항암 약물 치료 후에는 체력이 크게 떨어지고 체중도 주는 경우가 흔하므로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공급을 위한 육류 섭취가 필수입니다. 특히 위암 수술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빈혈 예방을 위해서도 적당량의 육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질기거나 기름이 많은 부위는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또 불에 오래 굽거나 훈제한 고기는 발암물질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위가 다시 자란다는데 사실인가요? 노,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잘라낸 위가 다시 생기거나 남아있는 위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남아있는 위와 소장이 적응해서 대부분 수술 전과 비슷한 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위와 소장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은 양의 음식을 자주 꼭꼭 씹어서 식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위암은 식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기에 평소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먼저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알코올은 위 점막에 치명적이기에 피해야 하고 특히 위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위암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만큼 스스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강경 위암 수술은 수술 후 경과가 매우 만족스러워서 2000년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 복강경 수술은 이 수술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일본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른데요. 매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곧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기구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더 나은 수술 방법이 개발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최소 침습 수술도 더욱 발전해서 복강경 수술은 대표적인 위암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